안녕하십니까, 이승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담적 환자 중에 특정 케이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 담적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위가 붓고 딱딱해지고 기능을 못하고 수축 이완 능력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뻣뻣한 형태를 띄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위가 압박을 받고 더부룩하고 팽만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왜? 수축 이완이 잘 안 되고 부어 있기 때문에 딱딱한 형태로 이렇게 덩어리 형태로 돼 버려요. 그래서 이게 많이 먹어서 이렇게 늘어나지도 못하고 항상 음식을 안 먹었는데도 위가 부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덩어리진 느낌을 받아요. 실제 눌러보면 위 부분이 이렇게 단단하고 부어 있는 느낌을 받아요. 거의 위 근육층이잖아요. 그죠? 우리 다른 근육이 때리면 멍들잖아요. 똑같아요. 이 근육층도 멍들게 돼 있어요. 위가 멍든 것처럼 아파요. 만지면 아야 해요. 원래 위는 통증이 안 느껴져야지 정상입니다. 왜? 위는 몰랑몰랑하고 굉장히 부드럽고 이렇게 신축성도 좋고 저기 아픈 통각이 느껴지는 장기가 아니에요. 근데 담적이 생겨서 위가 부었다, 딱딱해졌다, 신축성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위가 이렇게 큰 덩어리를 지기 때문에 만지면 멍든 것처럼 아파요. 그래서 통증을 느끼는 거고 신축성에 제한을 받는 거고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상식적으로 이렇게 소화가 안 되고 위가 부었다. 그러면 음식도 잘 못 먹고 소화를 잘 못 시키니까 많은 경우에 체중이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담적 환자 중에 체중이 안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화가 안 되고 그득하고 위가 부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적게 먹든 많이 먹든 간에 체중이 계속 불어요. 이상하죠? 소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체중이 불까요? 제가 위하수나 그 소화가 안 돼서 음식이 고이면서 영양이 파괴돼서 체중이 계속 빠지는 케이스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소민이고 위가 탄력도 없고 위벽이 얇고 그래서 위에서 음식이 오래 고이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 담적 환자 중에 체중이 계속 찌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좀 달라요. 주로 태음인이 많은데 이 태음인들은 좀 특이해요. 위가 일단 두꺼워요. 원래부터 담적이 생기기 전부터 두껍고 힘이 좋아요. 그래서 위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들어온 음식이 소장으로 넘어가서 흡수를 굉장히 잘 해요. 소화가 안 되지만 흡수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붓고 살도 잘 찌고 음식도 증상이 있기 전에도 좀 잘 먹었고 증상이 생기고 나서도 뭐 잘 못 먹는다 하지만 한 두 끼 잘 못 먹다가 한 끼 굉장히 잘 먹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혹은 진짜 절대적으로 적게 먹는데도 절대 살이 안 빠지고 계속 찌는 경우도 꽤 있고. 그러니까 대한민들은 왜 이렇게 살이 잘 찔까요? 우리가 이제 한방적으로 흡취주기가 강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흡수 효율이 원체 좋은 거예요. 뭘 먹어도 그걸 영양화시키고 흡수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한 거죠. 소장이 일단 능력이 좋다고 보면 돼요. 그런 분들은. 뭐가 들어와도 그걸 몸 안으로 빨아들이는 성향이 강한 거죠. 그리고 위가 불편하다고 하지만 위에서 영양이 파괴될 정도로 음식이 오래 머물지는 않고 소화액이나 소화효소 분비가 꽤 강하기 때문에 영양으로 변화는 된다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된다고 표현을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체중이 평균 체중보다 뭐 10kg씩 이렇게 쪄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체격도 좋고 이렇게 둥글둥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주위에서 뭐 소화 안 된다 이러면 안 믿어요. 야, 네가 무슨 소화가 안 되냐? 너 뭐 잘 먹는 거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제 좀 잘 먹기도 하고. 소화 안 된다 하면서도 막 먹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오랫동안 불편함을 겪어 살아왔을 확률이 높아요. 담적이 있었다면. 이게 뭐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몇 년, 몇십 년 걸쳐서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체격도 좋고 이러기 때문에 소화제 같은 것도 잘 들어요. 젊을 때는 소화 안 된다, 더부룩하다 하면 소화제 먹으면 해결되니까 주기적으로 소화제 먹고 해결하는 거죠. 소화제 며칠 먹으면 또 뭐 길면 한두 달 괜찮을 때도 있고 뭐 짧으면 뭐 일주일 괜찮으니까 계속 소화제를 달고 사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분들이 나이가 40이 넘어가고 50이 넘어가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소화제를 먹어도 효과가 길게 지속이 안 된다거나 혹은 소화제를 먹어도 반응을 안 해요. 그냥 소화제를 먹으나 안 먹으나 계속 그득하고 더부룩하고 팽창돼 있는 거죠. 여기가 완전히 부풀어 있다. 너무 딱딱해서 손이 잘 안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소화제를 해결이 안 되면 양방에 가서 이제 내시경도 자주 해보고 이렇게 했겠죠. 근데 내시경 해보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분들은 위가 생각보다 두꺼워요. 그래서 점막에 뭐 약한 염증 정도는 있지만 심각한 궤양이나 이런 것들도 안 나오고 점막 문제들이 잘 안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상 없다 하니까 또 뭐 걱정은 덜었지만 계속 불편한 걸 그냥 감수하고 사는 거죠. 그러다가 나이도 들면서 이제 괴로워지니까 이제 한방적으로 한번 치료해 볼까 하고 찾아오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쭉 상담을 해보면 저는 이제 소화가 안 되는데 이렇게 체격이 좋고 체중이 꽤 나가 이런 분들 딱 보면 아 태음인이구나 바로 그냥 판단을 합니다. 이런 분들 치료할 때 재밌는 거는 소화제 성분들을 쓰지를 않아요. 전혀 단 1g도 쓰질 않아요. 한방 쪽에서 소화제 형태로 쓸 수 있는 약제들을 쓰지를 않아요. 왜? 그냥 소화제에 굉장히 많이 의존해 왔고 이미 그런 약제들에 대해서 다 내성이 생겨서 잘 듣지도 않고 그리고 뭐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걸로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은 흡취주기가 굉장히 강하고 체격이 크다고 했죠. 이분들은 흡취주기 모으는 성향이 강하고 몸에 지방을 굉장히 많이 저장을 하고 계세요. 내장 지방도 많고 배가 불룩하고 간도 지방이 많이 흡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방간, 간이 부풀어 있고 간 수치가 안 좋은 경우도 좀 있어요. 이분들한테 해결 방법은 이렇게 모으고 저장하는 성향의 반대 방향으로 풀어줘야 돼요. 발산하고 뚫어주고 배출시키게 해줘야 돼요. 그것만 활성화시키면 여기에 모이는 게 이렇게 확 풀려버려요. 그분들은 치료를 따로 안 해도 정말 땀을 계속 내주기만 하면 제 생각에 태음인이고 담적이 있고 소화가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땀을 발안에 집중을 해서 본인 스스로 해결을 하면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사람이 한 80% 정도는 이 방법을 쓰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을 쓰냐? 계속 땀을 내면 돼요. 운동을 해서 땀을 내거나 사우나를 해서 맨날 사우나를 해서 땀을 내주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거 가볍다고 느껴요. 계속 저장되던 성향의 사람이기 때문에 수분이 배출이 되면 몸이 가볍다고 느껴요. 저장이 되면 아까 말했듯이 간이나 뭐 위장도 부어있고 하지만 혈관들에 찌꺼기가 굉장히 많이 껴 있어요. 그래서 혈관 탄력도도 떨어지고 혈관에 기름기가 많이 껴 있으니까 혈압 올라가고 있고 뭐 고지혈, 당뇨 이런 게 빨리 와요. 남들보다. 혈관 건강도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땀을 내는 거는 몸 안에 있는 노폐물, 특히 혈관 안에 있는 노폐물을 빨리 제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땀을 내면 혈관 내에 혈액 공급량이 많아져요. 그러면 빠른 혈류 속도로 인해서 그게 청소가 돼요. 땀을 내면 혈압이 떨어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뭐 통증 같은 것들, 어깨 무거웠던 거 이런 것들까지 같이 해결되고 소화까지 좋아져요. 신기하죠? 땀을 냈는데 소화가 좋아진다. 운동을 해서 땀을 내거나 뭐 사우나를 해서 땀을 내거나 매일매일 땀을 내면 정말 많은 걸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이런 분들이 저 안 그래도 땀이 가만히 있어도 땀이 많이 나는데 태음인들이 땀이 막혀 있으면 정말 문제가 많이 생긴 거고 태음인인데 땀을 충분히 흘리고 있다.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몸에 너무 저장된 걸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분산시키려고 몸이 그렇게 해결하려고 땀을 자꾸 흘리는 거예요. 더 내야 돼요. 더 내서 더 빼버려야 돼요. 한약 치료도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걸 발산을 계속 시켜줘요. 체표로 혈액순환이 이동하게, 여기에 모이지 않게. 여기가 다 답답해져 있는 거예요. 위, 간, 비장 이런 데가 다 부어 있어요. 그래서 순환이 체표로 이동하게 해주면 상대적으로 여기가 가벼워지게 돼 있어요. 한약을 복용시키면서 이 약을 먹으면 땀이 날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고 신진대사가 올라가면서 몸에서
뭐 혈액순환이 되면서 열이 생기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진대사가 높아지면 소변 배출량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물이 계속 빠져나가는 현상이 생기죠.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깨끗한 물을 보충해주고 나쁜 거는 땀과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거죠. 신기하게도 이렇게만 해줘도 이 사람은 체중이 한 10kg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붓기가 싹 빠지고 몸은 가벼워지고 체력은 올라가고 소화는 뚫려요. 같은 소화기 문제, 뭐 담적이든 뭐가 됐든 간에 체질별로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이전에 제가 컨텐츠에서 소민들도 담적이 생기고 뭐 그런 거 다 같이 생길 수가 있어요. 형태는 똑같은 형태로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대처 방법이 달라요. 그분들은 영양이 일단 흡수가 안 되고 영양이 파괴가 되고 체중이 빠지고 이런 쪽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사실 위가 부어 있고 문제가 생겼지만 태음인들은 계속 살이 찐다는 건 위가 약해지지는 않은 거예요. 위가 강해요. 여전히 강해요. 문제가 생겼지만 흡수 능력, 소화 능력 이건 아직 강하다는 거죠. 그러면 소화기에 힘을 북돋운다. 필요 없어요. 이런 방법을 쓰면 안 돼요. 부작용이 나요. 소화기 쪽으로 혈액을 몰아준다. 그런 방법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여기 부어 있고 몰려 있는 거예요. 그걸 외부로 체표로 이동을 시키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 문제다. 근데 내가 어떤 체질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소민 쪽일까? 태음인 쪽일까? 혹은 소양인 쪽일까? 소양인도 재밌어요. 그 소양인 얘기도 또 포커스를 맞춰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내가 소화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붓고 살이 찐다. 이런 환자는 태음인일 확률이 높다. 태음인들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치료를 한다면 어떻게 한다.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들, 단어들 이런 게 들어가서 어렵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조금 이런 부분 나는 이런 체질이다 하는 분들 밑에 제가 댓글로 제 아이디로 댓글 달아 놓을 테니까 제 아이디 밑에다가 질문 주시면 제가 이렇게 상담 댓글로 해드리기도 해요. 이렇게 네 오늘 근데 요 이제 컨텐츠에 질문 올리실 때는 방금 말한 그 카테고리 내에서 올려주셔야 돼요. 소화가 안 되는데 살이 찌는 그런 체질들, 그걸 태음인이라고 이제 본인이 이제 확신하기는 힘드시겠지만, 그럴 확률이 높으니까 나는 이런 스타일이다 한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달아드릴게요. 자, 이상입니다.